네, 우선 코사인 법칙을 잘 하려면요. 사인 법칙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둘 다 활용합니다. 그냥 둘 다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이고요. 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일 거예요.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인 법칙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7페이지 정도에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코사인 법칙이다. 예, 좋습니다. 자, 내가 풀 때는 제일 코사인 법칙과 제일 코사인 법칙을 나눠놨지만 제일 코사인 법칙은 그냥 X 쳐버리시고 몰라도 돼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어. 이야기를 해보겠다. 잘 보시죠. A, B, C 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게 A인 거 맞죠? 그리고 이게 C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쵸? 내가 심심하니까 보조선을 띵 내려. 그리고 얘를 기준각으로 놨을 때 혹시 그거 아니? 얘는 뭐게? C 코사인 B. 이거 괜찮아요? 얘가 C 곱하기 코사인 B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거 뭐게? C 곱하기 사인 B입니다. 이걸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그냥 A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럼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 근데 어쨌거나 이쪽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서 피타를 써볼게요. 피타 씁니다. 얘 제곱은 B 제곱은 얘 제곱. 그럼 C 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요거 제곱 A-C 코사인 B의 제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B 제곱은 C 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 제곱 코사인 제곱 B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늘 보세요. 얘랑 C 제곱으로 묶으면 뒤에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거 어차피 1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C 제곱이야. 그리고 얘는 A 제곱이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쓸게요. 자,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입니다. 자, 다시 B제곱이라는 건 뭐거든? B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빼기 2얘의 곱 그 다음에 코사인 B인각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A제곱은 뭐냐면 A제곱은 요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입니다. 됐어요? 그럼 C제곱은 뭐냐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입니다. 괜찮아요?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입니다. 우선 공식도 좀 어렵잖아요. 근데 계산도 더럽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에요. 아, 물론 이것을 변형도 합니다. 그럼 변형해 볼게요. 자, 내가 얘를 갖다가 이걸 넘기고 나머지 넘길게. 그러면 이 AC 코사인 B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그런 다음에 2AC로 나눠버려. 2AC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코사인 B는 2AC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다시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괜찮아요?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지금 이거 그냥 변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괜찮아요? 외울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것이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야지. 아니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건가요, 선생? 자,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를 이야기해드릴게요. 이해 지워드릴게요.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거냐면 봐봐. A, B, C.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코사인 법칙은 A랑 C 그러면 코사인 B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두 변이랑 끼인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코사인 법칙의 쓰임 1번. 두 변 플러스 끼인각입니다.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도 구할 수 있어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걸 보세요. 코사인 A는 E, B,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세 변 혹은 두 변 끼인각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코사인이라는 이 값을 길이로 바꾸는데 코사인 법칙이 활용이 된다. 무슨 말인가요, 선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코사인 A랑 코사인 B랑 같대. 그렇게 만드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막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떡하지? 이거 망가졌다. 자, 코사인 A는 코사인 B.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아니 이런 각을 길이로 바꾸는 데 있어서 코사인 법칙이야. 그럼 코사인 A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셔서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짜잔.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문제들을 좀 소개합니다. 프린트를 보시고요. 26번부터 보시면 돼요. 26번에 A, B, C. 그냥 대충 삼각형 항상 그리시면 돼요. 안 그래도 좋습니다. 각 A가 30도고요. B면 얘가 B야. 그리고 C면 얘가 C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두 변 끼인각. B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은 편하지 않아요? X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그러니까 이거 공식 쓸게요. X의 제곱은 3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얘의 곱. 그 다음에 코사인 끼인각입니다. 괜찮아요? 계산할게요. 27 더하기 4 빼기 12 루트 3 코사인 30 몇이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31 빼기 18 답은 13이다. x의 제곱이 13이기 때문에 결국 x의 길이는 루트 13 나오는군요. 이렇게. 괜찮아요?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 코사인 공식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7번도 똑같이 풀어갈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루트 6이 나온 상태에서 문제는 AD의 길이니까 얘를 구하는 게 문제다. 맞죠?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그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이런 길이는 좀 잡아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특수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수만 내려도 돼요.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인 거 잡아내시고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인 게 잡힙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쪽 삼각형을 보면 2, 120도 두 변 끼인각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도 구할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코사인
120도 이렇게. 괜찮아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혹시 코사인 120이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아, 걱정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버리실게요. 넘겨버리시면 28번이에요. 문제 많이 풀어줄 겁니다. C 코사인 A랑 A 코사인 C랑 같아요.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물어봤어? 그러면 각을 길이로 만드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각을 길이로. 그러면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이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A 곱하기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괜찮아요? C, C, A, A.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얘랑 같이 뒤져요. 그럼 남는 아이가 요거랑 요거랑 갖다 남았죠. 됐어요? 근데 B제곱이랑 B제곱. 그리고 넘길 건 넘겨. 그럼 2C제곱은 넘길 건 넘겨. 그럼 2A제곱. 그럼 결국에는 A제곱이랑 C제곱이 같으니까 A랑 C랑 같은 2등이야.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요것은 좀 알아주세요. 만약에 삼각형을 구하세요. 삼각형의 이름이 뭐니? 판단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제곱이야. 그럼 너네 이걸 진짜 제곱할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A, B, C가 뭐 삼각형의 세 변일 때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가 같도록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코사인 A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이건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답은 나오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선생님? 그거 아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바꾸십니다. 그럼 얘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바꾸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가 의미하는 게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B랑 같다잖아. 그러면 요 사인을 각을 길이로 바꾸는 게 바로 2R분의 A 사인 공식이죠.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과 2R분의 B 요의 제곱이 같다라고 식 세우시면 A랑 B랑 같은 이등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사인 제곱이 나왔어. 그럼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꿔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됐지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탄젠트를 줘요. 아니 코사인 법칙도 있고 사인 법칙도 있는데 탄젠트는 없거든. 그럼 도대체 어떡합니까?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 한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다. 좋아요? 자, 지금 문제는 B제곱 탄젠트 A는 A제곱 탄젠트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소재가 탄젠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코사인, 사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죠? 그럼 늘 A제곱 곱하기 탄젠트 B라는 건 코사인 B 분의 사인 B로 바꾸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코사인 A, 코사인 B를 곱할게요. 코사인 A, 코사인 B를 곱하면 여기는 코사인 B가 곱해져야 되고 여기는 코사인 A가 곱해져야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각을 다 길이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B제곱 그리고 사인 A니까 2R분의 A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갈게요. A제곱 곱하기 사인 B는 2R분의 B입니다. 곱하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어를 없애버리시고요. 여기서 A, 여기서는 B, 그리고 양변에 이 C를 곱해버려요. 그럼 이 C를 곱해버리면 여기 다 뒤져요. 괜찮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여기에서는 B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았고요. 우변위에는 A제곱 가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았습니다. 이거 정리할게요. A제곱 B제곱은 뒤져요. 그럼 남는 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넘어가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더하기 A 4제곱. 괜찮아요? 자, 이렇게가 합차입니다. 그러니 A제곱 빼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괜찮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뒤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이등변, 얘가 0이면 직각삼각형. 괜찮아요? 진짜? 자, 이거 좀 적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다 적으신 분은 31번과 32번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답이 나오셨나요? 혹은 오케이. 그죠? 이제 내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기할 시간을 좀 보자. 다 되신 분은 31번과 32번에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짜잔! 시간을 더 드리지 않고요. 31번부터 보시죠. 어차피 이제 문제는 사실 충분히 너희들에게 프린트를 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이제 너희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 풀어보게끔 교재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전달했어요. 지금 보면 얘가 D다, B다, 그리고 코사인 B가 9분의 1인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A식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제 나의 바람은 뭐냐면 코사인 B가 아니라 코사인 얘가 나왔으면 두 변 끼인 값이니까 X도 구할 수 있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코사인 B가 아니라 코사인 D를 좀 구하고 싶어. 근데 그거 아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합한 게 180.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D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니까 각전환이에요. 코사인 B인데요. 이게 지금 2, 4분면의 X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B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인 걸 잡으시고 코사인 D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인 게 잡혔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 동네에서 코사인 법칙 써버리시면 X값이 나옵니다. 혹시 질문 괜찮아요?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3, 6 코사인 D 계산 여러분들의 몫이겠군요. 이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자, 여기 32번이에요. 문제에서는 탄젠트 A를 물어봤잖아. 맞죠? 근데 탄젠트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사인 A든 코사인 A든 구해오시고 그걸 탄젠트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 꼬라지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꼬라진 거죠?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코사인 A를 먼저 구해볼게요. 코사인 A가 공식이 무엇냐? 코사인 A 공식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꼬라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5로 나눠야 되나? 예, 5로 나눠버립니다. 5로 나눌까요? 그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5분의 6 BC. 맞아요.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6 BC. 맞아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5분의 6 BC. 그럼 이거를 갖다가 BC로 나눠요. 2BC로 나눠버리면 얘를 갖다가 2BC로 나눠버리면 이게 바로 코사인 B입니다. 코사인 A입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5분의 6 BC를 2BC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인가요? 맞아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여기가 A 코사인이면은 5분의 3. 그럼 여기가 4P. 이렇게 잡으시고요. 코사인 A인데 부호가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2, 4분면의 각이죠. 괜찮아. 그럼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도 음수. 그러면 탄젠트 A는 3분의 4인데 음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꾸 공식을 막 활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낯설 수 있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넘기세요. 넘겨버리시면은 몇 번 문제가 있냐면 36번 문제. 36번은 계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산이 들어온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5, 5, 4, 7 그리고 A들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쵸? 그러면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비교해줘야겠다. 내가 요놈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 문제랑 어떤 문제를 비교해줄 거냐면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각의 이등 분석 문제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도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죠. 하나는 각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각이 안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각이 주어진 경우. 근데 이 각의 text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전체 세 가지 문제를 좀 비교해 보셔야겠네요. 그럼 봐봐.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야. 이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A, B, C, D일 때 A 대 B는 C 대 D라는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식,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넓이 2분의 1 AB 사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쉬운 문제가 요 놈이기 때문에 내가 요 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랑 7이랑 그럼 뭐 여기를 갖다 이제 X 그리고 각을 줘야 되니까 이 각을 60도라고 줄게요. 60도는 특수각입니다. 맞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전체 넓이가 왼쪽 더하기 오른쪽 이렇게요. 보세요. 여기가 5랑 여기가 7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5, 7 사인 60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넓이는 지금 60도를 2등분했기 때문에 여기 30도. 이게 특수각으로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x, 여기가 x고 여기가 7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5, x 사인 30입니다. 그리고 여기 넓이는 2분의 1, x7 사인 30입니다. 그럼 결국에 얘는 2분의 1 곱하고 2를 곱하고 뭐하고 해도 이게 그냥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x의 값이 구해진다. 끝. 그죠? 그러니까 특수각이 주어지면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쉽습니다. 그죠? 자, 근데 특수각이 주어졌는데 특수각이 주어지지 않았어. 특수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를 풀어. 아니면 얘도 줘버려. 이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냥 쓸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얘를 구해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 5대 7? 그럼 여기도 5대 7. 그러니까 얘를 x를 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얘를 오케이 라고 두시고요. 그럼 얘는 7k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이거 위에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 쓸게요. 자, 여기 삼각형에서 코사인 동그라미 보시고 있어. 코사인 동그라미는 2, 5, 6분의 2, 5, 6분의 맞아요. 그럼 5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오케이! 오케이 제곱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 코사인 법칙을 또 써.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코사인 동그라미는 2, 6, 7분의 6제곱 더하기 7제곱 마이너스 7k의 제곱. 근데 어차피 여기 동그라미랑 여기 동그라미 똑같잖아. 그럼 코사인과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유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에서 K를 잡아. 그런 다음에 꼭 K를 구하면 그게 있습니다. 됐지요? 그지? 그러니까 각이 주어진 게 쉬운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문제도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은 아닙니다. 그래도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 어떻게 씁니까, 선생님? 우선은 잘 보세요. 내 눈에는 세 변의 길이가 온전히 다 주어진 삼각형이 보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온전하게 다 주어진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큰 삼각형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가 5고요. 그리고 여기가 9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이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넣었을 때, 여기 세타로 넣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세면 길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 5, 9분의 괜찮아요? 5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죠. 괜찮아.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뭐가 나왔잖아. 근데 잘 봤더니 우리 어차피 여기 삼각형에서 x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두 변 B값 알고 있으니 x값도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는 x제곱이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구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시면 답이 나오네요. 혹시 뭔 말인지 괜찮아요? 진짜? 자, 여러분들 33번과 34번을 풀어보시면 되겠다.
혹시 시간을 더 안 줘도 될까요? 자, 시간을 더 드리지 않을게요. 혹시 질문? 괜찮아요. 이게 그 계산이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진짜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되겠네요. 뭐야?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겠다. 자,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건데 그냥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이게 y는 이제 x 그리고 여기가 이제 y는 2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주고 문제는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문제. 그러니까 사인이든 코사인, 탄젠트 상관없이 어쨌거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게 문제면 어쨌거나 우리 눈에는 얘를 갖다 품고 있는 즉 세타를 품고 있는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그건 니네 마음이죠. 근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x값이 똑같잖아. 그럼 이 점 좌표는 k, k고요. 이 점 좌표는 k, 2k입니다. x값이 세팅이 돼야 y값 세팅이 쉬워져요. 괜찮아요? 그럼 이 삼각형을 잘 보세요. 이 길이는 kk 루트 2k 맞죠? 그리고 이 길이는 2k에서 k 뺐으니까 k 그리고 이 길이는 k, 2k 그럼 루트 5k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루트 2k, 여기가 k, 여기가 루트 5k예요. 그래서 세변길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5k 루트 2k 그리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그러니까 5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생각해봐라. 어차피 k제곱은 약분돼요. 그럼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면 그냥 루트에 루트 1로 계산하는 게 더 편했던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이 나왔어. 그럼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쌤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삼각형을 원을 그려서 무슨 삼각형이야? 원을 이렇게 세 개를 줘. 이 분명히 너는 이제 질문을 할 거라서 그냥 아예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 원에 넓이 b를 줬어. 넓이 b가 뭐 1대 2대 뭐 4입니다. 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그럼 넓이 b가 1대 2대 4면 반지름이요. 닮은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대?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쪼맹이 반지름을 R이라고 놓는다면 그럼 얘는 루트의 R이에요. 그럼 얘는 2R이요. 그러니까 봐봐라. 루트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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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괜찮아요? 그럼 결국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길이는 루트 2 플러스 1R 그리고 여기는 3R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루트 2R 내가 이거를 왜 뺐냐면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런 거 뭐라고 하거든요. 코사인 A 그죠? 그럼 코사인 A가 구할 거면 R을 붙이든 말든 나중에 결국엔 약분돼요.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A는 2 루트 2 더하기 1 3분의 그리고 위에가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의 제곱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계산이 어려운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R은 약분될 거니까. 근데 서술형이라면 반드시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쌤으로 좀 돌아오시죠.
들어오셔서 어디를 보냐 120쪽을 볼 거고 120쪽에 사실 내가 833번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죠? 물론 숫자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이제 이 문제를 풀어드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형 8번을 보세요. 유형 8번은 결국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하나만 활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가 60도, 여기가 4랑 3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결국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대변 대각 이걸 알아야 돼요. 맞죠? x의 값을 구해야 사인 60분의 x가 2r이라고 쓰죠. 그치? 그럼 이제 이 x 어떻게 구하실 것인가? 두 변과 끼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됐어요? 그럼 x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4, 3 코사인 60도. 자, 요거 계산해버리면 이제 x의 값이 나올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사인 60분의 x는 2r 이용해서 외접원 넓이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제 이런 패턴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833번도 보세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7, 8, 9. 문제에서는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외접원에 대한 언급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 것 같잖아.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대변 대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잡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럼 선생아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나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한 점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 코사인 A는 하고 코사인 A를 구하세요. 코사인 A는 2, 7, 8분의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이거 인정?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럼 코사인 A 값이 나오네요. 그쵸? 코사인 A가 나왔으면 당연히 얘를 사인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2번. 됐어요? 그럼 사인 A가 나왔네? 근데 외접원? 그럼 당연히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9는 2R. 사인 법칙 쓰시면 R 값이 나오니까 답이다. 혹시 어떤 패턴인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두 문제 정도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풀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보시냐면요. 119쪽에 830번 풀어보시고요. 830번. 그리고 넘겨가지고 838번 풀어보시죠. 그리고 숙제는 삼각형의 넓이 전까지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전까지 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프린트가 맨 앞에가 라센, 그 다음에가 하이메스, RPM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센, 샌디, 하이메스, RPM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왜냐면 되게 조금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알았어요. 하이메스 삼각형 넓이 전까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어쩌고 하는 그 유형이 있으면 그냥 스톱.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3교시 수업을 시작해 봅니다.